네, 여러분 물질의 양파트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 서머리 영상 좀 찍고 있고요. 제 교재 기준으로 보면 화학식량 얘기 나오고 몰의 정의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몰과 질량, 몰과 부피 이렇게 환산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식량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요. 이해해주세요. 화학식량은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 량을 포함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특정 화학식을 봤을 때 그게 원자에 대한 화학식이면 그 원자의 화학식 량은 원자량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화학식량의 기호는 라지 MW, 라지 M에 쓰면 W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좋습니다. 원자량부터 꼭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따라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잘 보이나요? 알루미늄, 위에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이 정도는 꼭 외워두라고 했었죠. 수소 1, 리튬 7, 나트륨 23, 칼륨 39. 여기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결국. 마그네슘 24, 17. 외우고 있으면 너무 편한 것들이기 때문에 14에 16에 19, 32, 35.5, 80에 헬륨 몇이죠? 4죠. 좋습니다. 그래서 화학식을 봤을 때 이렇게 원자에 대한 화학식이면 뭐 플로린의 원자량이 19이다 해도 되고 플로린의 화학식량이 19이다. 같은 말로 플로린의 MW가 19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 화학식을 봤을 때 그 화학식이 분자에 대한 화학식이면 분자량이라고 할 수 있다. 동종 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에 대해서 H2, N2, O2, F2 뭐 S2도 간혹 나오고는 있습니다. S2 64 하나 챙겨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종 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 일산화탄소에 일산화질소 뭐 이렇게 NO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주기 원소에 대해서 수소화합물 가장 간단한 형태로 CH4NH3 H2 뭐 있죠? HF 그리고 분자량 44짜리 클래스 C3H8의 프로페인 CO2, N2 N2 나오면 짝꿍 NO2까지 뭐 원자가 존내게 많은 다원자 분자에 대해서 외우고 있으면 또 편한 것들 C2H5의 OH 뭐죠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에탄올 소주죠? 에탄 C6H12의 O6 포도당이고요. 최초의 합성 의약품 하면서 한번 아세틸살리실산 아스피린에서 다뤘던 게 화학식까지 알아놔라 984 딱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 두 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이당류 설탕 같은 거 C12에 H22에 O11이었고요. 단당류 두 개지만 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탈수축합 반응으로 결합을 하니까 물 분자 하나 빠진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CF4에 NF3에 OF2까지 빠진 내용들은 문제 풀면서 보완을 할게요. H2E, N228, O232 이게 단순히 원자량을 외웠을 때 더해서 몇인지 계산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외우라는 게 아니고 특정 분자량을 봤을 때 이 분자량이 스케일을 몇 배 보정해서 누구로 생각하고 풀어나가면 좋을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선 외우고 있는 게 무조건 좋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들을 때는 꼭 외워놓으라고 했었죠. 결국에는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하나 내용 뽑을 수 있는 건 화학식을 봤을 때 일단 원자에 대한 화학식이 아니라는 건 판단이 되죠. 원자 2개 이상씩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언제 분자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뭐였죠? 제가 가르치는 반에서는 예비 고1 선행반까지는
온리 비금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밀하게는 분자라고 하기 위해선 온리 공유결합 물질이면서 대단원 3단원에 배운다고 했었죠. 하나 더 독립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체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건 비금속 원소들이 많으니까 비금속 원소라고 해서 무조건 공유결합을 하는 것도 아니긴 하고 무조건 꼭 비금속만 쓰인다, 금속이 들어가면 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것도 아니긴 하지만 대체로 그러니까 온리 비금속에 독립까지 되어 있을 때 정도로 편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다 판단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실험식량이라는 말을 쓸 때는 흐름은 이렇게 가겠죠. 원자에 대한 화학식도 아니고 분자에 대한 화학식도 아닐 때 그 이외의 애들에 대해서는 실험식량을 살린다. 구조적으로 원자 하나짜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죠? 분자가 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실험식량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분자가 아닌 조건은 공유결합이 아닌 다른 결합 물질이거나 그 대표적인 예시가 금속결합과 결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이온결정, 이온결합 물질. 또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정을 이루는, 독립되어 있지 않은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공유결정, 얘는 원자결정이라고도 하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 분자결정. 서머리 영상이니까 빠르게 끝낼게요. 이 중에 실제로 실험식량이라는 말을 살리는 건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고요. 금속결정 물질의 예시로는 나트륨 이런 금속 원소들이 있는데 얘네는 말 그대로 원자량을 살리면 되는 애들이라서 굳이 실험식량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원자결정, 공유결정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예시가 다이아몬드, 흑연 이런 애들이 있었죠. 얘네도 화학식으로 그냥 C 이렇게 써지는 애들이니까 공유결정에 대해서도 원자량을 써주면 된다 했었고요. 다음 아래까지 나오나요? 분자결정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시가 얼음 이런 게 있는데 이외의 거 안 쓸게요. 얼음은 영어로 H2O고 분자량을 쓰면 되는 거니까 굳이 분자 결정에 대해서도 실험식량이라는 말을 따로 살릴 필요가 없더라 였습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에 대해서 외우고 있으면 좋은 것들 자주 나오니까 NaOH, NaCl,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요소의 분자량 60 요 정도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카코3 40, 58.5, 100. 오케이. 여기까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분자식에 대해서 분자량이라는 말을 살려서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분자식과 실험식이 다른 조건이라면 실험식량을 살릴 때도 있더라. 하나 중요한 개념이 포말데하이드, 아세트산, 포도당. 끝에까지 나오나요? 안 나오네. 포도당. 이거죠. 포말데하이드의 화학식이 뭐냐? HCHO죠. 알데하이드기라고 하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아세트산은 CH3의 COOH 이렇게 쓰죠. 인마도 마찬가지로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작용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 그래서 포말데하이드와 아세트산의 화학식 중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작용기를 나타내는 식이 시성식이었습니다. 단어 자체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작용기가 뭔지는 크게 관심 없고 그냥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들의 종류에 따른 개수를 쭉 나열한 거. 예를 들어 포말데하이드는 탄소 하나에 수소 2개 그냥 산소로 되어 있다 라는 사실. 아세트산은 C2H4의 O2죠. 포도당도 마찬가지로 시성식은 나타내지 않고요. 분자식으로 C6H12의 O6 이렇게 될 겁니다. 좋아요. 얘네 분자식을 대충 보면 뭔가 느낌이 오는데 이게 뭐 약분이 되는 관계, 뭐 비율이 똑같은 관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구성 원소의 종류에 따른 개수를 나열한 게 분자식이라면 그런 개수, 비율을 나타낸 걸 실험식이라고 하죠.
포말데하이드의 경우에는 이미 분자식 자체가 가장 간단한 비율이기 때문에 분자식과 실험식이 동일한 분자이다. 이런 얘기 하나 할 수 있고요. 다음 아세트산은 2, 4, 2니까 가장 간단한 비율로 나타내면 CH2O죠. 포도당도 마찬가지로 실험식으로는 분자식이고요. CH2O가 될 거예요. 그래서 포말데하이드의 경우에는 분자식과 실험식이 동일하니까 분자량이 30일 때 실험식도 30이죠. 실험식 양도. 그러면 분자량이랑 실험식 양을 굳이 구분 지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근데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분자식에 따른 분자량은 60인데 실험식으로 나타냈을 때 실험식 양은 30이니까 분자량과 실험식 양이 다른 케이스죠. 이럴 때는 실험식 양이라는 말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포도당도 분자량은 180이지만 실험식은 30이었고. 그래서 분자량과 실험식 양이 다르니까 이럴 때는 실험식 양이라는 의미도 살려서 쓴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포말데하이드, 아세트산, 포도당은 뭔가 비슷하게 생겼다를 고급적으로 나타내보면 실험식이 동일한 분자였죠. 그래서 문장으로 기억해 놓을게. 실험식이 같다면 같은 질량 속 같은 원자수.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제 엄청나게 빨리 풀 수 있는 팁이긴 해요. 포말데하이드가 1g 있건 아세트산이 1g 있건 포도당이 1g 있건 어쨌든 같은 질량을 이렇게 뜬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비율 자체가 탄소 하나를 뜨면 그 옆에 수소 2개에 산소 하나가 따라오는 비율로 1g을 메꾸는 거니까 그 1g 속에는 이제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탄소의 개수, 수소의 개수, 산소의 개수 비율이 똑같다 보니까 각각을 구성하는 원자수들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마들의 이 실험식 관계를 보면 탄소나 산소 대비 수소가 2배씩 있으니까 이 비율대로 떴을 때 그 안에 탄소의 개수랑 수소의 개수, 이 개수 비로는 1대2가 되는 게 맞아요. 문제로 조금 엮으면 포말데하이드 1g 속에 들어있는 탄소수랑 아세트산 2g 속에 들어있는 수소수를 비교할게요. 그럼 1g과 2g이라고 했죠. 같은 질량 속에 같은 원자수라고 하는 건 질량이 많을수록 원자도 많답니다. 그래서 질량 관계에 따라서 질량이 1대2면 원자수도 1대2가 되는 거죠. 근데 탄소수랑 수소수 보면 이 안에서는 1대2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탄소수 대비 수소수가 2배 많기 때문에 또 질량이 2배 많기 때문에 전체 사건, 이 동시계 사건, 곱사건 해주면 1대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말데하이드 1g 속의 탄소의 개수랑 아세트산 2g 속의 수소의 개수 1대4 이런 얘기를 엮을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잠깐 지우고 갈게요. 네, 우리 헬릭스 교재 22쪽, 23쪽에 걸쳐서 화학식량 정리했고요. 그 다음 몰의 정의 나옵니다. 개념 서머리 영상이니까 좀 빨리 갈게요. 몰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땐 원자, 분자, 이온,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같이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를 사용하는 묶음 단위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고 몰수는 기호로 스몰 m, 단위로는 몰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일단 몰의 정의 파트에서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몰은 결국 묶음 단위인 거고 개수로 정의되는 묶음 단위인 거죠. 그래서 1몰이 몇 개냐라고 했을 때 몇 개죠, 여러분들?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아니죠. 1몰은 1NaK입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가 한번 나와줘야 된다. 오케이? 근데 보통 이제 외울 때 아보가드로 수에 대해서 외우는 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다. 배우기는 하죠. 근데 이 둘을 엮을 때는 잘 생각을 하고 엮어줘야 된다는 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건 현재 원자량의 기준을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12.00이라고 했을 때 정의가 되는 개수인 거고, 여기서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상대값의 의미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에 대한 얘기 하나 해보면, 질량수가 A인 어떤 X의 원자량을 라지 A라고 잡았을 때 이때 아보가드로 수가 정의가 되는 건 질량수는 정체를 알려주는 정보. 질량수가 스몰 a도 아니고 다시 스몰 b도 아니고 스몰 c도 아닌 정확하게 스몰 a인 그러한 x를 라지 ag 떴을 때 개수가 되는 거죠. 이 개수를 na개라고 하는 겁니다. 1na개. 그러면 2ag 떴을 때는 2na, 3ag 떴을 때는 3na,
3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NA가 정확하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분류 기준에 따라. 아보가드로수 정의 자체를 묻는 문제가 최근에는 좀 안 나오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요. 학교 내신엔 특히나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12.000이라고 해놨어. 이때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12.00g. 이때 해당하는 개수가 우리가 외우고 있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인 겁니다. 같은 불륜 기준에서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12라고 하면 질량수가 16인 산소는 꼭 16이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나타내보면 15.998, 15.995였나요? 8이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8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잡았을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질량수가 16인 산소를 몇 그램 떠야 되는 거죠? 질량수대로가 아니고 원자량대로 혹은 분자량대로 뜰 때의 개수니까 이러한 애를 15.998g 떠야 되는 겁니다. 그쵸? 여기서도 이게 1NA계인 거고 여기서도 이게 1NA계 원자량만큼 뜬 거니까 그럼 이때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거죠. 이 둘이 같은 건 맞아요. 같은 분류 체계에 있으니까 같은 기준 하에 있으니까 그죠? 요 둘이 같다. 이게 여기서의 아보가드로수가 되는 거죠. 근데 기준을 바꿔서 원자량의 기준이 되는 걸 16짜리 산소로 해볼게. 인마의 원자량을 16.000이라고 해볼게. 기준 1과 기준 2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준 2에서의 아보가드로수는 질량수가 16인 산소를 몇 그램 떴을 때죠? 16.000g 떴을 때에 해당하는 개수. 이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기준 2에서의 아보가드로수가 된다는 건 변치 않는 사실이죠. 단순히 비교만 해봐도 뭐 같을지 다를지 아직 모르니까 프라임 정도 살린다라고 하면 질량수가 16인 산소라고 하는 건 정체를 알려주는 정보라고 했고 똑같은 애를 기준 1에서는 15.998g 뜨고 기준 2에서는 16g 뜨는 거니까 개수는 여기서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도 아니고 이거보다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NA계보다는 확실히 많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6.0이 어쩌고 이런 숫자를 살릴 수 있는 건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12.000이라고 잡았을 때 나머지 애들도 같은 기준 하에서 원자량, 분자량만큼 떴을 때에 해당하는 개수가 이게 되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아보가드로수 당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상대값의 개념이니까. 같은 방식으로 16짜리 산소의 원자량이 이렇게 커진 게 기준 2라면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에 대해서도 기준 1보다 당연히 더 크겠죠. 하나가 커지면 나머지도 커지는 상대값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얘의 원자량을 뭐 x라고 해놓고 이 x는 12보다 크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기준 2에서의 아보가드로수만큼 뜨면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xg 떴을 때에 해당하는 개수는 NA보다 당연히 큰 거고 물론 요 둘은 같은 거죠. 여기서 크다와 여기서 크다. 오케이? 아보가드로수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거. 그래서 보기 구성으로 물어봤을 때는 일단 x가 12보다 큰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데 기억 맞는 보기 다 잡아주면 된다 했고요. 니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에 대해서 기준 1과 2 중에 뭐가 더 클까요? 기준 2에서 더 큰 거죠.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 합과 같은데 각각의 원자량이 기준 2에서가 더 크니까 분자량 전체도 2에서가 더 크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디귿. 요런 게 이제 좀 별표입니다. 뭐 아보가드로수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보가드로수는 1보다 2에서 더 크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마지막 리을. 요런 게 좀 중요해요. 기준 1이건 2건 온도와 압력이 동일할 때 조건에서 이산화탄소 기체의 밀도는 2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온도와 압력의 일정한 조건에서 우리 보통 VM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 이런 거 꼭 살려놓고 문제 풀죠. 그래서 밀도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건 분자량으로 엮을 수 있을 것 같고, 분자량은 기준 2에서가 명확하게 더 크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것과 비례관계에 있는 밀도도 2에서 더 크다. 그래서 리을은 맞다. 이렇게 많이 푸는데 리을 틀린 복이라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원자량의 기준을 바꾸는 문제 유형에서 밀도는 뭘로 정리해 놓으라고 했죠?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온도 압력 일정 조건에서 밀도랑 분자량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건 원자량의 기준이 같은 그러한 분류 체계 안에서 성립이 되는 거고, 이렇게 원자량의 기준을 바꾸는 문제 유형에서 밀도는 분자량과 비례한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물질의 특성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 이 끓는 점 몇 도씨죠? 100도씨죠. 일기압 조건에서. 근데 내가 물 말고 기준을 바꿔서 이 새끼를 멀이라고 하기로 했어. 그럼 얘 갑자기 끓는 점이 바뀌니? 그건 아니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얘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얘 여전히 일기압 조건에서 기준 끓는 점이 100도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지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아보가드로수 파트에서 원자량의 기준을 바꾸는 문제 유형이라면 밀도,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거 물질의 특성으로 생각하고 달라지지 않는다. 1과 2에서 같다 라고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 오케이? 지우고 갈게요. 네, 마지막 몰 파트. 우리 몰과 질량, 몰과 부피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기 위해 좀 뭐랄까요?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고 그렇습니다. 몰 파트는 몰과 질량, 몰과 부피를 엮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몰은 기호로 N, 질량은 W로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제 수업에서의 약속이고요. 스몰 m으로 쓰는 게 더 정확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몰과 질량의 환산관계에 있어서는 분자량이라고 하는 환산 인자가 필요하더라. 뭐 곱할지 나눌지는 관심 없다. 됐습니다. 그 다음 몰과 부피.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제가 되게 아침인데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목도 안 좋고 그래서 힘이 없어요. 이런 거죠. A, B2라고 하는 애 분자량이 44야. 근데 얘가 Xg이 있어. 그럼 몇 몰이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다는 거. 특히 이거 몇 몰이야? 이렇게. 그러면 몰과 질량과 몰을 환산하는 과정에서는 MW, 분자량이 필요하다, 화학식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 44의 의미가 뭘죠? 1몰당 44g, 1mm몰당 44mg. 그래서 환산 한번 해보면 이거죠. 곱할지 나눌지는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Xg에 해당하는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일단 단위 질량으로 바꾸는 연습. 44g이 아니고 1g이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입니다. 44에서 1이 되면 더 적은 몰 수 있겠죠? 44분의 1몰. 오케이? 제가 지금 애플워치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소리입니다. Xg이니까 1g이 아니고 여기에 스케일 보정해서 다시 한번 X 곱해주면 X가 되겠죠. 여자친구가 사줬는데 꼭 자랑하라 그래가지고 언제 얘기를 꺼내야 될지. 지금 손이 내가 되게 부자연스러워서 얘기한 겁니다. 44분의 X몰이죠. 또 이 과정에서 내가 그냥 별 생각 없이 1몰당 44g 그러면 질량에 해당하는 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단위 질량으로 한번 바꾼 거고요. 44일 때 1이면 1일 때는 더 적은 게 수 있겠죠. 44분의 1. 단위 질량 대비 X배니까 쟤도 X배 해줘서 44분의 X몰이 있구나. 이 둘이 같이 가는 정보인 거죠. 써놓고 보니까 결국에 X랑 44의 관계에서 X 나누기 44가 된 꼴인 거고, 곱할지 나눌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띵킹을 해보면 지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뭐 곱해져 있고 나눠져 있고 그런 관계니까 복잡하게 막 공식으로 쓸 필요는 없다. 근데 공식을 비례식을 이용할 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의 양파트에서 한 가지 공식 요 정도 알아놓으면 좋다라고 했죠. 손 자꾸 왜 이러죠? 흰색 옷을 괜히 입고 와가지고 분필 묻을까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그래서 지금 몰수를 물어봤으니까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44분의 질량 Xg이라 했으니까 X 이렇게. 오케이? 끝.
하나 더. 프로테인이 이렇게 있어. 이거 분자량은 44죠. 얘가 22g 있어. 그때 존재하는 탄소 원자 수는 몇 몰이야? 뭐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의미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질량을 물어봤고 다시 질량을 알려줬고 몰수를 물어봤으니까 질량과 몰수의 환상관계에서 뭔가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질량이 22g이라고 했으니까 22. 분자량이 44라고 했으니까 44. 이렇게 대입하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뭔가 아다리가 지금 안 맞는 거죠. 얘 답이 2분의 1몰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대입을 하긴 하는데 대입을 해서 나온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어떤 물리량을 찾고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W로 대입한 건 분자에 해당하는 질량이죠. 여기서 MW로 대입한 건 분자량을 대입한 거니까 분자량분의 분자의 질량은 분자의 몰수를 나타내는 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N의 기호 몰수. 그럼 탄소 원자수는 그 안에 한 분자당 탄소가 3개씩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여기에 곱하기 몇 해줘야 되는 거죠? 3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자수라고 하는 건 분자가 얼마나 있는지 곱하기 그 분자 하나당 그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는 어떻게 되는지 분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죠.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자를 세는 묶음 단위도 몰수고 분자를 세는 묶음 단위도 몰수니까 뭔가 그냥 기호로만 둘 다 스몰 n이라고 써놓으면 nn 퉁쳐져. 그러면 분구원은 1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원자를 세건 분자를 세건 다 몰수 단위로 세긴 하는데 의미가 다르다 보니까 구분을 지어줘야 돼서 원자수에 대해서는 그냥 제 수업에서의 약속이에요. 라지 n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라지 n은 원자수는 분자수 스몰 n 곱하기 분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원자수를 나타낼 때도 지금 문제처럼 탄소 원자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수소 원자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전체 원자수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때 나타내는 원자수의 정보에 대해서 전체 원자수면 N토탈, 탄소 원자수면 NC, 수소 원자수면 N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전체 원자수는 분자가 얼마나 있는지 곱하기 분자를 구성하는 전체 원자수를 대입해주면 될 거고 탄소 원자수는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수, 수소 원자수 이렇게 계산을 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몰과 부피. 부피를 알려주고 몰수를 물어보거나 몰수를 알려주고 부피를 물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생각은 고체나 액체 상태일 때와 기체 상태일 때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고체랑 액체 상태라면 몰과 부피의 환산관계에 있어서 바로 환산을 할 수가 없더라. 근데 이거 조금 불편해하지 마세요. 고체, 액체, 기체 나와 있으면 수용액 상태가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 우리 1-5단원의 용액의 농도 파트에서 다루는 거니까 지금 고체, 액체, 기체만 구분 지으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체, 액체 상태라면 몰과 부피의 환산이 바로 안 되니까 뭐를 끼고 가야 되죠? 질량을 끼고 가야 된다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1리터가 있어. 그거 몇 몰이야? 바로 못 구한다는 거. 물 1리터가 몇 그램인지 그 그램수에 해당하는 부피가 몇인지 몰과 질량의 환산관계에 있어서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필요하다 얘기했고요. 부피랑 질량과 부피를 엮기 위해선 밀도 정보가 필요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할지 나눌지 고민 안 하고 그냥 띵킹을 하면 된다. 한 가지 예를 보면 X 액체에 대해서 밀도가 0.8g/ml이다. 얘가 Kg 있다고 해볼게. 몇 ml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에 대해서 정리하면 밀도 분의 질량이죠. 그러면 뭐 0.8분의 K 이렇게 공식을 활용할 수 있긴 한데 그게 그렇게 푸는 거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의미 해석으로부터 0.8g/ml 그냥 이거 읽어보면 1ml당 0.8g이라는 뜻이죠.
근데 출제자가 지금 저게 Kg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질량에 대해서 밀리리터로 바꿔줘야 되면 내가 이거를 단위 질량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앞에서 했던 대로. 그럼 0.8 이것도 마찬가지야. 4분의 5인지 5분의 4인지 고민할 필요 없는 게 0.8g에 해당하는 게 1ml면 1g일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5분의 4라고 하면 1보다 작은 숫자니까 그래서 그냥 4분의 5라고 하시면 돼요. 씨발 20은 아닐 거 아니야. 4 곱하기 5 해가지고 그죠? 20분의 1은 걔 미친 소린 거고. 그래서 단위 질량에 대해서 4분의 5. 그럼 최종적으로 1g이 아니고 kg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k배 쳐주면 되는 거죠. 얘도 4분의 5k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4분의 5k 비리. 곱할지 나눌지 고민을 안 했지만 k 대비 0.8이 지금 4분의 5로 곱해져 있는 꼴이니까 0.8을 나눴다. 지가 알아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외우지 않고 외우기 시작하면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2단원, 3단원 가서 외울 거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에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분의 3인 거, 네온인, 칼슘, 1인 거, 마그네슘, 산소. 그런 거는 외워놓으면 엄청나게 편하니까 외우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외울 수준이면 문제 못 풀 거예요. 그래서 외워도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푸니까 외울 의미가 없다. 근데 이해만 한다면 외우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외울 의미는 전혀 없는 거죠. 그 시간에 분자량이나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다음 기체라면 몰과 부피의 환산이 바로 가능하더라. 이런 관점의 차이입니다. 다만 여기서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온도압력 일정 조건에서 일정한 온도압력일 때, T도씨 1기압일 때, 25도씨 1기압일 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죠. 해당 온도압력 조건에 해당하는 기체 1몰에 해당하는 부피 정보가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얘도 곱할지 나눌지 앞에서 계속 얘기했으니까 외울 필요 없고요. 기체 1몰의 부피 정보가 필요하다. 실제 문제를 풀 때 더 중요한 건 T도씨 1기압 이런 온도압력 일정 조건이 나와 있을 땐 밑줄 치고 VM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 웬만한 정규 수업 때는 밀도랑 분자량이 비례한다는 별것도 아닌 거를 증명을 하긴 하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외우시면 돼요.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부피와 원자수 비례한다. 그래서 기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수소기체가 1리터 있고 산소기체가 2리터 있어. 그럼 부피비가 1대2니까 몰수비도 1대2다. 그때 해당하는 수소기체가 1몰이면 산소기체는 2몰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0도씨 1기압 조건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온도 압력 조건으로 일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얘네도 VN 비례, 밀도 분자량 비례. 근데 여기에 하나 추가가 되는 게 이때는 기체 1몰에 해당하는 부피 정보를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1몰에 해당하는 게 22.4L이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24L, 25L 문제에 따라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피가 있긴 한데요. 찐값은 아닙니다. 찐값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정확하게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의 부피가 22.4L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몰파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은 이 정도예요.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그때 뭐랄까 스킬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정리하겠습니다. 오케이, 끝!